나의 꿈의 차 벤츠 소리 없이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돈 아끼는 정비 정비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폐차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폐차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고 대부분 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폐차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정비를 해서 그냥 이 차를 유지를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되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도 폐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렵게 폐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상훈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포항의 태경 폐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상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제 폐차장에서 일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기본적으로 폐차의 종류나 폐차장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차의 정의요? 일단 폐차의 정의라고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 폐차, 두 번째로 이제 압류 폐차,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법인 폐차,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뭐 공동 명의 차량의 폐차,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인 폐차라고 하죠. 사망 폐차. 이제 차주분이 사망하셨을 때 하는 그런 폐차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종류의 폐차가 일반 폐차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압류 폐차. 일반 폐차는 필요한 서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형식상 이제 자동차 등록증, 그다음에 신분증 이렇게 있으시면 이제 폐차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앞으로 뭐 압류나 저당이나 이런 게 많이 잡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한 번에 갚기가 조금 힘들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폐차가 이제 압류 폐차입니다. 그 압류 폐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11년 이상 돼야 압류 폐차가 가능하고 상용차는 이제 10년 이상 돼야 이제 압류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조기 폐차가 있죠. 이제 환경법이 좀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 경유차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게 조기 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각 시마다 다 다릅니다. 각 시에서 이제 시청에서 공문이 이제 떨어질 거예요. 포항도 조기 폐차 시행합니다. 전반기 조기 폐차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좀 생각보다 많고 좀 귀찮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연락 주시면 돼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망 폐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제 사망 신고가 되기 전에 하시면은 일반 폐차와 동일하게 하실 수 있고요. 사망 신고가 이제 확실히 이제 완료가 됐을 그 후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고 뭐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고요. 꼭 없어도 되는 거니까. 혹시 폐차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시면 어떤 종류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시니까 괜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폐차장에 전화하셔서 뭐 물어보시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물어보기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폐차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질문은 폐차금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 내려지고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폐차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게 뭐 조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해도 안 되시는 말은 안 하셔도 되지만 좀 하실 수 있는 말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폐차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의 기준은 일단은 고철값이죠. 고철값이 좋으면 폐차금도 올라갑니다. 폐차금이라는 게 모든 폐차장들이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철값의 시세에 따라서 폐차금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제 고철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많이 떨어졌다더라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폐차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인데 막 안 드리고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하긴 했었는데 아주 그거는 좀 되게 그릇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이고 대부분의 폐차장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평균 고철값 그 시세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폐차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은 고철값이 정말 비쌀 때 폐차를 하시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차들 중에 고급차들 뭐 벤츠나 페라리, BMW 이런 애들은 고철값이 좀 더 비싼 건가요? 아니면은 가격은 똑같이 쳐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한 번씩 이제 외제차, 폐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이제 국산차랑 특별히 그렇게 금액 차이가 있진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무래도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저도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단돈 뭐 얼마라도 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편입니다. 네, 많이 주지 뭐 페라리라고 해서 뭐 더 주고 그런 건 없어요. 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and the what and the where,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act like it's new what you're telling me.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고철값이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300원대 중반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 많이 떨어져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철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다. 더 이상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 난다.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그게 마지노선인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200원 후반대까지만 떨어졌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200원 초반대고 이제 100원대로 떨어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폐차금도 많이 챙겨드리고 싶고 또 고객분들은 당연히 폐차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속상하죠. 시세를 확인한다는 거 그건 인터넷에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예, 나오고. 저도 쳐봤는데 예. 인터넷에 존재하진 않더라고요. 예, 예. 고철값이라는 게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고철을 전문적으로 이제 취급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알려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본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꾸준히 그냥 거래하는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알려주시는데 현 고철값이 얼마다 저도 이제 이게 매일 달라지니까 얼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고철값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고철값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폐지나 고철들을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런 고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폐차를 할 때 제 와이프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혹시 남편들이 말을 안 듣다거나 하시면 일반 폐차한다고 협박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폐차되기 때문에 와이프분들은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And I just gotta keep it